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 썸네일을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비록 사진을 어떻게 편집하는지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글자만을 활용할 겁니다. 글자에 줄 수 있는 다양한 효과들을 2개에서 3개 정도 효과를 사용해서 글자를 강조시켜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토샵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포토샵으로 오늘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유튜브 썸네일은 우리가 표준적인 화면 비율 16대 9의 화면 비율을 사용할 건데요. 16대 9는 픽셀로 하면은 1920에 1080입니다. 해상도는 72로 맞춰줄게요. 색상 모드는 RGB에 8비트, 배경 내용은 흰색이나 투명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픽셀 종횡비는 정사각형 픽셀이고요.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들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나 보고 있는 모니터 화면이 16대 9의 비율을 사용하고 있죠. 배경을 휑하게 두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라데이션을 뒤에다가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단에 새 레이어 클릭해 주세요. 레이어가 하나 생겼죠. 여기에 우리가 그라데이션을 넣어 줄 겁니다. 여기에 좌측 메뉴에서 그라데이션을 찾아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로 원하는 지점에서 시작해서 드래그로 쭉 그어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든 그라데이션과 제가 만든 그라데이션의 모양이 좀 다르다 하다면요, 좌측 상단에 있는 제가 선택한 효과가 무엇인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사용하고 있는 효과가 다르다는 뜻이겠죠. 여기 있는 그라데이션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방사형도 다이아몬드 형태의 방사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배경이 좀 많이 어두우니까 좀 밝게 해볼게요. 파스텔 톤에서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클릭해주세요. 수평 문자 도구. 그리고 화면 근처에 아무데나 한번 마우스 좌클릭 해주세요. 이제 글자를 적을 겁니다. 썸네일을 만들어 보자.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이 글자를 수정해 줘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상단에 있는 이 상단 메뉴바만 사용하기에는 기능이 한정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글꼴과 단락을 수정할 수 있는 패널을 하나 가져올 거예요. 영어로는 윈도우에서요. 문자 혹은 문자 스타일을 눌러주세요. 여기 있는 문자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우측 메뉴바에 다음과 같은 문자와 단락의 패널이 떴습니다. 글꼴도 수정해 줄 수 있고요. 폰트 크기, 행간, 자간, 텍스트의 세로 비율, 가로 비율, 굵게나 글자 기울이기, 색상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하나의 패널 안에 글자를 수정할 수 있는 건 다 있죠. 그리고 내가 정렬을 바꿔주고 싶다면 우측의 단락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글자를 저는 크게 키워서 화면 정가운데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의 크기를 내가 이렇게 쭉 늘려줘도 되겠지만요. 이러면은 행간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컨트롤 Z로 돌아가고 이 상태에서도 자유 변형 모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해주고 컨트롤 T 단축키 사용하면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끝을 Shift 누르고 이렇게 끝까지 늘려주고요. 수정이 끝났다면 엔터. 다시 문자 패널로 가서 단락, 가운데 정렬, 그리고 단축키 V, 이동 도구를 선택해서 화면 가운데로 배치시켜 줍니다. 글자만 있으니까 약간 휑하죠? 저는 여기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테두리를 한번 넣어보고 싶습니다. 테두리를 넣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좌측에 메뉴바 쪽에 가서 모양 도구 있죠? 동그라미, 사각형 모양 도구를 사용할 겁니다. 사각형 도구, 화면 한쪽을 그냥 마우스 좌클릭 한번 찍어주세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사각형 만들기 패널이 뜨는데요. 가로, 세로, 그리고 모퉁이 둥글게 만들기. 정확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면 당연히 폭과 높이에 우리가 원하는 크기의 픽셀을 적어주면 되겠죠. 우리가 사용한 이 문서는 1920에 108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고 그대로 여기에 적어서 넣어주겠습니다. 폭 1920, 높이 1080 확인.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동도구 단축키 V 화면 가운데로 이동시켜줍니다. 근데 화면을 덮었죠?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거는 테두리만 있으면 됩니다. 속성 패널을 켜줍니다. 우리가 몇 번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에 그대로 있겠죠? 속성 패널을 켜서 7은 없음 선택해 주겠습니다. 우리는 획이 필요하죠? 획은 오른쪽에 여기에 색상 피커 선택해 주시고요. 다른 색에서 자 눈에 띄게 지금 테두리가 많이 얇죠? 픽셀도 오른쪽으로 쭉 당겨주겠습니다. 근데 내가 점선을 원한다면 우측에 획 옵션으로 가보세요. 지금 선으로 되어 있죠? 이 선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점선으로도 해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형태의 간격으로도 띄워줄 수 있습니다. 획 옵션에서 두 번째 거나 세 번째 거 한번 클릭해 주고요. 보면 아래에 대시와 간격이 있죠? 이 수치를 조정하면은 내가 원하는 형태의 점선을 또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점선의 길이는 저는 좀 짧게 할게요. 2로 하고 간격을 좀 줄이겠습니다. 간격은 0.75 정도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분명 눈에 띄긴 하겠지만 별로 예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썸네일도 폰트가 중요하죠. 좌측에 폰트를 다양한 걸로 한번 선택해서 넣어보세요. 어떤 게 제일 예쁜가? 저는 사실 이게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가장 큰 타이틀이 정해졌다면 그 위와 아래에 작은 타이틀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텍스트, 도구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썸네일 만들어보자 상단에 텍스트를 하나 더 써줄 겁니다. 기본 효과 100% 활용법. 네, 살짝 썸네일 어그로 끌어줄게요. 컨트롤 T 눌러서 끝을 조정해서 크기를 좀 키우겠습니다. 썸네일 만들어보자. 요 위치도 조정해 주고요. 근데 썸네일 만들어보자가 사이의 간격이 조금 넓다, 그죠? 이거 좀 줄여줄게요. 자간을 좀 줄일게요. 자간은 마이너스 50 정도 주겠습니다. 마이너스 50 정도 주니까 오밀조밀한 느낌이 들죠? 기본 효과 100% 활용법. 여기에는 또 다른 폰트를 쓰겠습니다. 하나의 썸네일은 한 2개에서 3개 정도의 폰트를 써보세요. 3개 이상의 폰트가 하나의 이미지 안에 들어가면 되게 난잡해 보이기 때문에 최대 3개 정도의 폰트, 네, 2개에서 3개 정도 폰트만 활용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좋겠습니다. 이 상태로도 좀 눈에 잘 띄겠지만 여기서 이 글자를 더 눈에 띄도록 다양한 효과들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들어주는 효과들은 당연히 폰트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양한 이미지 같은 거나 편집된 이미지, 합성된 이미지, 배경 레이어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효과 활용법은 색상을 약간 노란빛으로 주겠습니다. 확인. 근데 흰색보다 갑자기 눈에 좀 덜 띄죠? 그러면은 여기에 획을 넣어줄 거예요. 영어로는 스트로크라고 하죠. 테두리 선을 넣어서 눈에 또 띄게 만들어 줄 겁니다. 기본 효과 100% 활용법 적어놓은 레이어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하단에 FX 효과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획 클릭. 혼합 모드는 표준으로 선택되어 있고요. 색상은 흰색 하겠습니다. 크기 살짝 키울게요. 8 정도 두고 위치는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 크기를 조금만 더 줄게요. 6 정도 좋습니다. 확인.
그러면 아까 전에 노란색 효과만 있었을 때보다 훨씬 눈에 잘 띄죠. 테두리의 효과가 크죠. 이 다음에 썸네일을 만들어 보자. 여기에도 다른 효과를 넣어 보겠습니다. 썸네일을 만들어 보자 클릭한 후에 FX 클릭, 획 클릭. 이번에는 글자의 색 자체가 흰색이기 때문에 테두리 색도 다른 걸로 바꿔주겠습니다. 여기 있는 색상을 클릭하면 색상 피커 창이 뜹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이쪽 바깥 방향으로 움직여 보면요. 마우스가 이렇게 스포이드 모양이 되죠. 이 상태로 다양한 곳에 있는 색상을 다시 뽑아올 수 있습니다. 보라색을 클릭해 볼게요. 조금만 진하게 내려가 볼게요. 오른쪽 아래로.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 크기는 좀 더 두껍게 볼게요. 한 13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위치 바깥쪽 확인해 줍니다. 혼합 모드 건드려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획은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도 겹쳐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자체에는 획이 효과가 하나만 있는데 오른쪽에 쪽 따라가 보면은 플러스 모양 있죠? 이 플러스 모양을 클릭해 주면은 획 효과가 하나 더 생깁니다. 플러스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획이 하나가 더 생기죠? 두 번째 획을 클릭해서 요 색은 다시 흰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조금 더 키워줍니다.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요. 24면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위치, 혼합 모드, 바깥쪽, 표준, 네, 불투명도 100, 칠유형, 색상. 네, 좋습니다. 당연히 색상 말고도 클릭해보면 패턴이나 그라디언트가 떠있죠. 여러분들이 선에 그라디언트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한번 넣어볼까요? 근데 저는 흰색보다는 여기 있는 획, 요 보라색 선택이 되어 있는 획에다가 그라디언트를 주겠습니다. 안쪽 선이죠. 그라디언트를 클릭해서 기본 색 중에 보라색 클릭합니다. 그리고 5번째 있는 색상 클릭합니다. 꽤 괜찮아 보이는데 다른 것도 선택해 볼까요? 네, 이게 괜찮네요. 저는 9번째에 있는 색상 선택하겠습니다. 각도는 살짝 기울여서 120도로 맞춰주고, 그러면 내가 넣어준 효과들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우측에 아래쪽을 보면은 내가 넣어준 효과, 획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획이 있을 때와 획이 없을 때를 비교해서 보고 싶다면 이 눈을 이렇게 클릭해서 획을 꺼주면은 효과를 주기 전하고 효과를 준 후하고 비교가 가능합니다. 이렇게요. 흰색 이중선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더 눈에 잘 띄죠. 그리고 기본 효과 100% 활용법은 크기를 조금 줄여주겠습니다. 컨트롤 T, 자유 변형 모드로 가서 Alt Shift 누르고 이렇게 살짝 드래그해서 크기 조정합니다. 빠져나갈 때는 엔터. 근데 우리는 여기서 좀 더 연습해 본다는 개념으로 다가갈 거기 때문에 여기에 획 말고 다른 효과도 넣어 보겠습니다. 썸네일을 만들어 보자. 레이어 클릭해 주세요. 하단에 있는 FX 요걸로 효과에 접근을 해도 되지만 근데 사실 이렇게 안 들어가도 되고 지금 이렇게 이미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살짝 확대해 볼게요. 여기서 문자를 더블 클릭하면은 요 레이어의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아니라 살짝 위나 살짝 아래쪽 여백을 더블 클릭해 주면은 바로 효과 탭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볼까요? 이쯤에 더블 클릭해 볼게요. 더블 클릭. 그러면 스타일로 바로 창이 넘어가죠. 저는 이 글자를 더 눈에 띄게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대비를 주면 되거든요. 밝은 건 밝게, 어두운 건 어둡게 만들어주면 더 눈에 띄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죠. 폰트 바깥쪽에 이렇게 뒤에 깔려있는 검은색 그림자들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그림자를 넣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림자를 넣어줄 수가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림자처럼 보이면 됩니다. 썸네일을 만들어보자. 지금 레이어 선택되어 있죠? 컨트롤 J로 그 자리에 레이어를 복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레이어 자체에 마우스 우클릭해서 레이어 복제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름도 같이 수정해 줄 수 있거든요. 이 친구는 그림자로 쓸 거니까 새 이름을 그림자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아래로 내려가야겠죠. 레이어 순서 바꿔줄게요. 레이어를 드래그해서 아래로 내려주면 순서가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이 친구가 그림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효과들의 색을 모두 어둡게 바꿔줘야 돼요. 획을 더블클릭, 그러면 획을 수정할 수 있죠. 색상을 검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선도 검은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색상으로 바꾸고요. 색상에서 단색, 그리고 폰트 색도 바꿔야겠죠. 폰트 패널 열어서 색상 검은색. 좋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는 지금 그림자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림자가 딱 붙어 있으면은 있는 것만 못 하겠죠. 뒤에 숨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돋보기로 이렇게 살짝 확대하고요. 스페이스 바로 하면 좀 움직여주고요. 이동 도구 선택해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보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자도 들어갔죠. 여러분들이 이 그림자에서 만족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림자가 완전히 새까맣지는 않죠. 약간 불투명해요. 그러면 불투명도를 좀 건드려 줄 겁니다. 불투명도 건드려주는 방법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우측의 레이어 패널에서 우리가 그림자가 선택이 되어 있죠. 레이어를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상단에 여기 있는 불투명도 옵션을 건드려 줄 겁니다. 지금 100%니까 새까맣죠? 그러면은 퍼센트를 좀 줄여주겠습니다. 퍼센트를 80%로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 약간 회색빛이 됐죠? 무투명도 한 75로 다시 설정해 주고요. 근데 또 이럴 수 있죠. 나는 이렇게 각진 그림자가 아니라 이전처럼 약간 블러 효과를 넣어주고 싶어요. 그럴 수 있죠. 그림자 레이어 선택되어 있죠. 여기서 상단에 필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흐림 효과, 가우시안 블러를 찾아주세요. 이렇게요. 가우시안 흐림을 하면 이렇게 레스터하거나 고급 개체로 변환해야 한다라는 안내창이 뜹니다. 고급 개체로 우리는 변환시켜 줄게요. 고급 개체로 변환. 그래서 지금 가우시안 흐림 효과가 너무 크게 들어갔죠. 아래 있는 막대를 왼쪽으로 조정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면 테두리가 이렇게 부드럽게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점까지 정리해 주세요. 확인. 그리고 그림자도 불투명도를 좀 더 다시 낮춰주겠습니다. 40%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그림자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근데 되게 정적이다, 그죠? 여러분들이 정적인 거 싫고 뭔가 빠르게 움직이는 듯한 효과를 제가 주고 싶어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이 그림자 하나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하고 밑에 있는 거 눈을 끄고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필터 효과는 제가 다시 없애주고요. 그림자는 100% 필터에서 흐림 효과, 그리고 동작 흐림 효과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도를 이렇게 움직여서 거리를 이렇게 늘려주면 어떤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빠르게 닦아낸 듯한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위치 조정해 준 다음에 불투명도를 이렇게 깔아준 방법이 있죠. 참고로 말씀드려요. 근데 이럴 수 있어요. 나는 더 많은 효과를 이 안에 집어넣고 싶어요. 한다면 하나 더 넣어볼게요. 썸네일을 만들어보자. 레이어를 선택해 줍니다. 하단에 효과 탭 들어가서요. 외부 광선 주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불빛이 비치는 듯한 반짝반짝한 효과들이 들어가요. 지금 혼합 모드가 선명한 라이트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좋겠다 싶은 거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선명한 라이트에 이 흰색 넣어주고요. 불투명도는 75%, 노이즈 0%, 기법은 더 부드럽게, 스프레드는 한 8%, 크기, 크면은 너무 밝죠? 좀 줄일게요. 아까 전처럼 50으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대해 봤을 때 테두리가 깔끔하게 있는 게 아니라 반짝반짝 빛나는 형광등처럼 이렇게 불빛이 들어갔습니다. 외부 광선 말고도 이름이 여기에 내부 광선도 있거든요. 내부 광선도 당연히 넣어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흰색 글자가 나는 좀 싫다. 글자도 색을 넣어서 좀 예쁘게 만들어 보고 싶다 한다면은 여기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통해서 내가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깔아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기본 효과 100% 활용법에 또 다른 효과를 줘보겠습니다. 레이어에 더블 클릭할게요. 그리고 색상 오버레이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주겠습니다. 그라디언트에서 색상은 제가 노란색으로 수정을 하고 싶은데요. 딱히 노란색으로 줄 수 있는 게 안 보인다, 그죠? 여기는 정해진 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직접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이럴 땐요, 여기 있는 더보기가 아니라 이 색상 자체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면 그라디언트 편집기가 뜨면서 아래에 색상을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는 바가 생깁니다. 좌측에 있는 색상은 제가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선명한 노란색으로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색상은 띄게 약간 녹빛으로 하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노란색보다 지금 초록색이 훨씬 많죠.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다이아몬드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옮겨주면은 색상의 비중을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위치를 오른쪽으로 다시 잘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쭉 당겨줍니다. 노란색을 좀 더 밝게 해주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이렇게 문자에도 색상이 그라디언트로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패턴도 줄 수 있고 여기서 경사와 엠보스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약간 튀어나와 있거나 혹은 안으로 쏙 들어간 듯한 입체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잘 활용해 보세요. 확인. 여기까지 포토샵을 통해서 썸네일을 만들어 봤습니다. 레이어 하나하나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효과들을 줄 수 있고요. 레이어 패널 안에 내가 만든 레이어들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하고 눈으로 켜고 꺼서 효과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어느 레이어에 어떤 효과를 줬는지 이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어서 되게 편리하다, 그죠? 그러면 대조적으로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어떻게 글자에 효과를 주고 글자를 기울이거나 아니면은 왜곡시키거나 그림자, 획, 흐림 효과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또 넘어와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폭은 1920에 높이는 1080, 방향 가로, 단위는 픽셀, 그리고 고급 옵션에서 색상 모드는 RGB, 레스터 효과, 72 ppi 선택해 주세요. 만들기. 이렇게 대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이거를 캔버스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대지라고도 부르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이제 대지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이제 대지라고 부릅니다. 포토샵에서처럼 이제 배경 넣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사각형 도구를 선택해 주시고요. 마우스 한번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너비와 높이를 제가 지정해서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정확한 픽셀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수치를 집어넣겠습니다. 1920에 1080으로 해서 확인 누르겠습니다. 내가 숫자를 여기다가 수정해 줬는데 밑에 있는 숫자도 갑자기 같이 바뀐다면은 오른쪽에 있는 체인을 해제해 주세요. 이제 단축키 부위 선택 도구로 바꿔주시고요. 사각형을 가운데로 옮기겠습니다. 이 사각형에는 저희가 테두리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왼쪽에 선, 테두리 클릭, 아래에 색상 없음 클릭해 줍니다. 그라데이션을 넣어 줄 건데요. 그라데이션은 사각형 클릭해 주시고 좌측에 도구 모음에서 그라디언트 도구를 찾아주세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마우스가
뭔가 좀 이상해요.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안 되죠. 지금 요 왼쪽에 메뉴를 보시면요. 지금 선이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선 없음을 설정을 해줬는데 선을 선택해 놓은 상태다 보니까 그라데이션을 넣어줄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7을 선택해 주세요. 7 선택하고 그러면 다시 그라데이션 활성화됐습니다. 마우스 좌클릭 한번 찍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라데이션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먼저 방향을 대충 이렇게 한번 잡아주고요. 그라데이션 메뉴를 열어줄 텐데요. 위에 상단에 보면은 또 그라디언트 유형도 있고 불투명도 그리고 색상 조절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패널이 어디 있는지도 알아야겠죠. 상단에 윈도우 들어가겠습니다. 우측에 떠 있는 이 패널들은 전부 다 윈도우에서 꺼내올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라디언트 클릭해 줍니다. 그럼 그라디언트 메뉴가 이렇게 열리죠. 여기서 우리는 색상을 조절을 해줄 거예요. 색상을 조절하는 방법은요.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색상 피커가 있죠. 얘를 더블 클릭해 주면은 색상을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흰색 더블 클릭. 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검은색, 흰색만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포이드 기능 있고 왼쪽에 팔레트 기능이 있는데 팔레트 기능은 우리가 클릭을 해봤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견본들, 이 견본에 있는 색이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색을 조절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보이는 옵션이 있거든요. 옵션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옵션을 클릭하면 회색 음영, RGB, CMYK, 기타 등등 있습니다. 우리는 RGB를 클릭해 줄 거예요. RGB. 그러면 이제 색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색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검은색도 조절하겠습니다. 검은색 더블 클릭하고요. 옵션 클릭해서 RGB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보라색을 한번 넣어줘 볼게요. 색상 코드를 지금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우측 하단에 있는 가장 진한 보라색을 가지고 오고 싶어요. 이 색상 코드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단축키 I, 스포이드를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포이드가 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곳의 색상을 마우스 좌클릭으로 찍으면 우측에서 이제 색상 메뉴에서 내가 선택한 색상이 여기 앞에 전경색으로 뜨게 됩니다. 전경색 그리고 후경색은 전경색은 이 위에 있는 색이고 후경색은 여기 뒤에 있는 색입니다.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전후니까 기억하기도 쉽습니다. 이 전경색의 이제 색상 코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요 전경색을 마우스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도 적혀 있죠. 색상 피커 전경색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색이 이대로 나오고요. 그리고 하단에 샵으로 시작하는 코드를 찾아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이 친구가 바로 색상 코드입니다. 이 코드를 복사하거나 기억해 놓으면은 내가 언제 어디에서든 똑같이 같은 색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뜨는 이 색상 코드를 컨트롤 C로 복사해 주세요. 확인 눌러서 나가줍니다. 색상 코드가 복사가 되었죠. 단축키 V, 선택 도구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그라데이션 들어간 사각형 클릭해 주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라데이션 패널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보라색 더블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샵으로 시작하는 코드가 있죠. 이 코드 안에 우리가 복사해온 색상 코드를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줄 겁니다. 그리고 엔터 눌러주세요. 색상이 똑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분홍색도 이왕이면은 똑같이 해볼까요? 포토샵으로 돌아가서 단축키 I로 분홍색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색상에서 전경색을 더블 클릭하면 전경색 색상 피커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단에 색상 코드 똑같이 컨트롤 C로 복사하고 확인으로 나갑니다. 다시 일러스트레이터로 돌아옵니다. 사각형을 클릭한 다음에 그라디언트 패널로 돌아가서 분홍색을 클릭해 줍니다. 하단의 색상 코드를 다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엔터.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 포토 작가 일러스트 색상이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는 방사형 그라디언트를 사용해 볼 거예요. 두 번째에 있는 그라데이션 옵션입니다. 방사형으로 선택을 하고 모퉁이에서 이렇게 당겨줄 겁니다. 드래그로요.
그러면 현재 그라디언트가 이렇게 들어간 상태입니다. 다시 쭉 확대해 주고요. 이제 글을 넣어줘야겠죠. 텍스트를 넣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처럼 이렇게 레이어를 하나하나 관리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느끼시면요. 일러스트레이터도 우측에 있는 레이어 패널로 들어가서 새 레이어 만들기를 또 클릭을 해주세요. 새 레이어 만들고 레이어 이름을 텍스트로 바꾸겠습니다. 단축키 T, 문자 도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영역에 마우스 좌클릭해서 문자를 넣어줄 겁니다. 내용 넣어볼까요? 썸네일을 만들어 보자. 여기서는 빠져나갈 때 ESC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문자의 크기를 바꿔줘야겠죠? Shift를 누른 상태로 꼭지점 이렇게 마우스 선택해서 드래그로 쭉 당겨줍니다. 근데 왼쪽에 썸네일 만들어 보자는 두 줄이죠. 이제 그러면 텍스트를 수정해 줘야 됩니다. 텍스트를 수정할 때는 더블 클릭해 주세요. 텍스트 더블 클릭하면 이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썸네일을 만들어 보자 두 줄로 만들어 주고요. ESC로 다시 빠져나갑니다. 이제 윈도우에서 문자 패널을 열어줄 겁니다. 윈도우에서 문자로 가서 문자에서 이제 문자 단축키는 컨트롤 T입니다. 문자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우측에 문자 패널이 이렇게 떴습니다. 글꼴 바꿔줄 수 있고요. 행간, 그리고 가로 크기, 세로 크기, 자간, 그리고 단락도 가운데 정렬, 왼쪽 정렬, 양쪽 정렬 이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가운데 정렬을 먼저 시켜줄게요. 단락에서 가운데 정렬 클릭하고요. 문자에서는 글씨를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25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충분히 크죠? 선택 도구로 가운데로 옮겨주고요. 근데 지금 행간이 너무 가까워서 글씨와 겹쳐졌습니다. 행간 설정해 주겠습니다. 마우스로 한번 이렇게 클릭해 주고요. 마우스 휠을 위로 쭉 올려줍니다. 돌돌돌돌 돌려주세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260 정도 주겠습니다. 엔터. 글꼴은 좀 두툼한 게 좋겠죠? 아니면 똑같이 가볼까요? A 피라미드로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원하는 내용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폰트도 여러분들 원하는 거 설정해주세요. 자, 반 정도 따라온 것 같습니다. 이제 썸네일을 만들어보자. 이 타이틀을 가운데로 옮겨주고요. 크기도 바꿔줘야겠죠? 좀 더 크게요. Alt와 Shift를 누른 상태로 꼭지점을 잡아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가로, 세로가 균일하게 커집니다. 이 정도 켜지면 된 것 같아요. 글씨는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이제 글꼴에다가 테두리를 넣어줄 겁니다. 근데 왼쪽을 보시면은 테두리가 이중선이죠? 테두리 하나는 심지어 그라데이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선을 두 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텍스트를 클릭하고요. 상단에 윈도우 클릭해 주세요. 모양을 클릭해 주세요. 윈도우, 모양. 그러면 모양이 우측에 패널로 뜹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까 전에 포토샵에서도 봤던 효과인 FX도 여기에 있지만 왼쪽에 있는 얘네들을 살펴볼 겁니다. 마치 체크박스처럼 생겼는데요. 오른쪽은 안쪽에 칠을 추가하는 거고 왼쪽이 획을 추가하는 겁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속이 빈 사각형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획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선 추가를 한 번 더 누르겠습니다. 우리는 획이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하니까요. 획을 클릭해서 하나는 색을 흰색으로 바꾸고요.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획은 임시로 보라색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두껍게 한 8 정도 포인트를 주겠습니다. 획도 선 두께를 8 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살펴보면요. 보라색 위에 흰색 선이 들어가서 보라색이 보이지 않죠?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획의 순서를 바꿔주면 돼요. 지금 흰색이 위에 있죠? 순서상으로 1번 위치에 있습니다. 두 번째 보라색은 2번 위치에 있죠? 이 위치를 바꿔주기 위해서는 이 위에 있는 획을 여백 공간을 마우스 갖다 대주세요. 여기 마우스 놓고 드래그를 끌어서 아래로 순서를 내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순서상으로 보라색이 위로 가고 흰색이 밑으로 가기 때문에
보라색이 보입니다. 둘 다 8포인트라서 두께가 같다 보니까 흰색이 안 보이는데요. 흰색을 더 두껍게 만들어주면 다시 보이겠죠? 엔터. 그리고 문자상으로 보면은 지금 포토샵이 조금 더 글자가 자간이 가깝죠? 똑같은 자간 옵션 주겠습니다. 문자 패널에서 자간은 마이너스 30 먼저 주겠습니다. 마이너스 60 줘볼까요? 네, 이제 갔죠? 그런데 그러자니 또 작은 문제가 보이네요. 여기서 확대해 봤을 때 지금 글자와 글자가 겹쳐지다 보니까 이렇게 획도 겹치는 별로 예쁘지 않은 모습이 보입니다. 포토샵처럼 예쁘게 뭔가 겹쳐지거나 아니면은 획이 연결되거나 그런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는 자간을 조금 더 늘리겠습니다. 서로 간섭되지 않도록요. 마이너스 40 정도 주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라색에다가 그라데이션을 줘야 합니다. 모양 탭에서 선택되어 있는 획을 보라색으로 다시 바꿔주세요. 보라색 획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그라데이션으로 가면 여기서 지금 선택되어 있는 보라색이 뜨죠. 여기서 이제 그라데이션을 다시 클릭해 주면은 그라데이션이 여기에 적용이 될 겁니다. 그라데이션 색상 또 한번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에서 쓴 색을 찾아볼게요. 그라디언트를 획을 보면은 여기서 색상을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84BCD2 좋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로 돌아와서 그라데이션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색을 색상 코드 붙여넣기 해줍니다. 엔터. 오른쪽에 있는 색도 바꿔줘야겠죠. 다시 포토샵으로 가서 그라디언트 편집기에서 색상 클릭해 주고요. 보라색의 색상 코드를 복사해 줍니다. 확인. 그리고 다시 확인 눌러서 빠져나가 줍니다. 일러스트레이터로 돌아와서 그라디언트의 오른쪽에 있는 보라색을 다시 클릭. 색상 코드 붙여넣기. 엔터. 그러면 색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라데이션이 지금 방사형으로 들어갔죠. 다시 선형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선형으로 바꿔주는 방법은 여기 그라디언트 유형에서 왼쪽 거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위치나 각도를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쪽이 보라색이고 이쪽이 약간 파란 녹색이죠. 포토샵하고 반대죠. 이 색을 저는 이제 뒤집어 주고 싶어요. 뒤집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시 그라디언트 패널로 들어갑니다. 그 전에 타이틀 클릭하고요. 그라디언트 패널 들어가서 아주 쪼매맣게 있어서 찾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기 뭔가 그라데이션 두 개가 뒤집히는 모양 있죠?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은 왼쪽과 오른쪽의 색이 뒤집힙니다. 클릭. 그러면 색이 바뀌었습니다. 그라디언트 각도 이렇게 조절해 주시고요. 마이너스 30도 됐습니다. 엔터. 그리고 효과를 하나 줘야겠죠. 포토샵에서는 광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틀을 보면은 또 여기에 외부 광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외부 광선은 이제 어떻게 넣어줄까요? 알아볼까요? 먼저는 이제 텍스트를 클릭을 해줍니다. 모양으로 가서요. 두 번째 있는 획, 흰색 획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흰색 선 바깥으로 이제 광선을 줘야 하기 때문에 모양에서 흰색 획을요, 바깥에 있는 흰색 획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효과, 스타일화, 외부 광선을 클릭해 줍니다. 효과, 스타일화, 외부 광선. 그리고 모드는 스크린, 색상은 흰색, 불투명도는 85%, 흐림 효과는 15픽셀 주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살짝 확대해 볼게요. 효과가 들어갔나요? 네, 하얗게 외부 광선 효과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림자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토샵에서는 이렇게 레이어에다가 광선까지 획, 외부 광선 이렇게 효과를 여러 개를 넣어줄 수 있었는데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이 효과가 들어가는 순서도 좀 중요합니다. 지금 있는 이 썸네일 만들어보자 타이틀을요. 클릭해 주시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서 이렇게 복사해 줍니다. 지금 이 친구에는 외부 광선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이 외부 광선 효과를 없앤 상태로 다른 효과를 넣어줄 거예요. 자, 모양 패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외부 광선이 있죠? 외부 광선 클릭, 그리고 휴지통 클릭. 그러면 효과가 빠져나갔습니다. 여기서 FX 들어갑니다. FX 클릭, 스타일화, 그림자 만들기. 스타일화, 그림자 만들기. 그림자 만들기 옵션과 함께 타이틀에 그림자가 들어간 것이 보입니다. 모드는 곱하기 해주시고요. 불투명도는 50% 해주겠습니다. X 옵션, Y 옵션은 그림자를 이제 글자를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혹은 위아래로 움직여주는 단위입니다. X를 한 12로 놓고요. Y축은 7픽셀로 놓겠습니다. 흐림 효과는 15 정도 주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그림자가 확실하게 여기 들어갔죠. 이제 이 친구를 끌어서 요 중간에 갖다 넣어주면 되겠지만은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글자를 겹치죠. 그러면 다시 순서를 바꿔줘야 될 겁니다. 가운데 맞춤과 순서 바꾸기 같이 가겠습니다. 두 개의 텍스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기준이 되어줄 이 중심에 있는 텍스트를 한 번 더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선택이 되었죠. 상단에 윈도우에서 정렬을 찾아줍니다. 정렬 클릭. 그러면 우측에 정렬 패널이 뜨죠. 여기서 가로 가운데 정렬, 세로 가운데 정렬 맞춰줍니다. 그러면 가운데로 정렬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위에 있는 그림자가 들어간 텍스트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순서를 바꿔주는 단축키를 쓸 겁니다. 순서를 바꾸는 단축키는 이제 컨트롤 대괄호입니다. 왼쪽 대괄호를 하면은 이제 뒤로 가고요. 오른쪽 대괄호를 누르면은 앞으로 나옵니다. 컨트롤은 계속 누른 상태로 유지해야 됩니다. 컨트롤 대괄호 왼쪽으로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가 바뀌죠. 이렇게 뒤로 갔습니다. 그러면 뒤에 그림자도 있고 앞에는 광선 효과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기본 효과 100% 활용법이라는 이 텍스트를 똑같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문자 도구 클릭하시고요. 위치 마우스 왼쪽 클릭하고요. 기본 효과 100% 활용법 ESC로 나가줍니다. 크기를 줄여줘야겠죠. 텍스트에서 크기는 한 80 정도 주겠습니다. 80. 그리고 가운데 정렬. 가운데 맞춰주고요. 폰트의 칠 색상은 흰색 해주겠습니다. 흰색. 폰트 바꿔줘야겠죠. 하얀 고양이 폰트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너무 작죠. Shift를 누르고 꼭지점 하나 잡고 위로 늘려서 크기를 변경해 줍니다. 위치 키보드 방향키로 아래로 좀 옮겨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는 그라데이션을 넣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텍스트 상태에서는 그라데이션이 안 먹혀요. 지금 새까맣게 들어가죠. 유형을 바꿔도 똑같이 안 들어가지죠. 이럴 때 텍스트에 그라데이션을 넣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측에 모양 패널로 들어가서요. 지금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아까 전에는 획을 추가해주는 선택을 해줬지만 이번에는 7을 선택해 줄 거예요. 7 레이어를 하나 올려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새 7 추가 클릭. 그러면 이렇게 7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선택되어 있는 7이면은 여기서 살짝 파랗게 선택되었다고 표시가 뜨죠. 이 상태에서 이제 그라데이션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다시 모양에서 새 7 추가 선택하고 7 마우스로 클릭해서 선택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라데이션 패널로 가서 여기 그라데이션 슬라이드를 이렇게 클릭해주면은 효과가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위치를 각도도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죠.
네, 여기서 획을 추가하겠습니다. 하얀색 획을 추가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획에 색상을 흰색 골라줍니다. 그리고 획의 크기는 6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보면은 획이 7보다 위에 있죠. 얘가 1순위고 7이 2순위로 보입니다. 그래서 획 두께가 두꺼우니까 7 위로 덮어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해준 것처럼 마우스 드래그를 통해서 7 밑으로 획을 끌어다 넣어주면은 순서가 바뀌면서 획이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해서 순서를 바꿔주면 획이 밑으로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다시 폰트를 한 포인트씩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러면 13포인트 엔터. 그러면 이제 우측 하단에 레이어 1 얘를 좀 자물쇠를 걸어줄게요. 여기 있는 빈 여백에 잠금 걸어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그러면은 이제 배경은 선택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텍스트를 모두 선택하고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윈도우로 가서 정렬, 클릭, 그리고 가로 가운데 정렬, 클릭. 그러면 가운데 정렬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위치를 위아래로 조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두리에 획을 넣어줘야겠죠? 이것도 뭐다? 사각형 도구 쓰겠습니다. 왼쪽 위에서 드래그를 통해서 이렇게 그립니다. 근데 지금 7이 있죠? 왼쪽에 7 선택해서 색 없음. 테두리는 흰색으로 그대로 두고요. 윈도우에 획 클릭, 그리고 선 정렬을 안쪽으로 채워주겠습니다. 안쪽 선 두께는 20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점선을 원한다면은 여기에 점선 사용 있죠? 여기 체크박스에 체크해 주시면은 이제 점선을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점선 적용해서 점선의 포인트는 한 50, 간격은 20, 점선 크기를 좀 더 주겠습니다. 80 정도 줘볼까요? 네. 그리고 다시 단축키 V 선택 도구 들어가서 사각형 선택하고 밑으로 크기 약간 조절해 줍니다. 자, 돋보기 선택해서 드래그 쭉 해서 축소, 스페이스바 누르고 마우스 드래그 해서 위치 이렇게 옮겨줍니다.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포토샵하고 일러스트레이터하고 두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똑같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은 딱 느낌이 올 거예요. 아, 내가 이런 효과를 주고 싶은데 이 효과가 일러스트레이터보다는 포토샵이 조금 더 낫구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광선 효과나 그림자 주는 게 포토샵이 조금 더 낫구나 할 수도 있고, 조금 기능은 포토샵보다는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나는 일러스트레이터가 좀 더 하기가 편하다. 왜냐하면 레이어를 포토샵보다 좀 덜 다뤄도 되니까. 그리고 이런 차이도 있었죠. 포토샵에서는 이제 레이어 하나에다가 레이어에 더블 클릭을, 여백에다가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효과를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줄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여기 밑에도 똑같았죠. 메인 타이틀에도 획과 외부 광선 이렇게 추가하는 것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의 순서도 이렇게 레이어 패널 안에서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훨씬 낫죠. 반면에 일러스트레이터는 레이어를 여러 개 만들 필요 없이 그냥 레이어 하나에다가 사실 다 때려 넣을 수도 있습니다. 레이어를 더 만들어서 자물쇠를 걸고 뭐 어떤 거는 보이고 안 보이게 해서 여러분들이 또 자유롭게 설정해 줄 수도 있지만요. 게다가 한 가지 또 특이했던 점은 여기 모양에서 요 획과 7 그리고 또 획 7을 효과를 추가해 줄 수 있고, 요것들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갈 수도 있고 전혀 엉뚱하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가 좀 어떤 모양을 만들기는 좋지만 뭔가를 편집하기에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 그런 차이점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써서 어떤 이미지를 만드느냐, 이거는 직접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만들어보고 포토샵에서도 만들어보면은 이 구분이
하나씩 하나씩 되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차이점을 인식할 수 있을 때까지 다양한 자료들을 찾아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